올해는 입춘 한파로 과수전쟁이 많이 늦었을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야 몇 주 안 되니 금방 합니다. 올해는 아마 전쟁 끝나면 곧바로 기계유제 살포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모든 과수에 기계유제 살포한 것은 아닙니다. 기계유제 성분은 머신오일, 즉 기계윤활제입니다. 여기다 과수나 벌레 몸에 잘 붙으라고 계면활성제 약간 넣은 것입니다. 이 기름이 곤충 몸에 발리면 호흡을 할 수 없어 죽죠. 약을 먹고 죽는 것이 아니어서 여기에는 내성이고 뭐고 없습니다. 제대로 발리기만 하면 살아남을 놈 없죠. 문제는 벌레만 그런 게 아니고 나무도 숨을 쉬니 특히 잎이 나와 있을 때는 쉬기가 어렵죠. 꼭 치려면 농도를 훨 더 낮춰야 할 건데 보통은 잘 안 칩니다. 나무는 껍질보다 잎을 통해 숨을 쉬니 예전 진딧물 잡으려고 식용유를 사용했는데 식용유 농도가 높으니 진딧물은 잘 죽는데 잎이 약해를 입고 농도를 아주 낮추니 잎은 무사한데 진딧물에게는 데미지가 없죠. 그 농도를 잘 맞추어야 효과를 보더군요. 그러니 어린 나무나 수세가 약한 나무에게는 살포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벌레 나무에 월동하지 않는 과수 없으니 모든 과수가 대상은 되겠습니다. 샤브레는 것도 월동곤충이니 어린 나무는 숲이 얇고 갈라진 곳이 적기 때문에 그렇게 월동벌레가 많지는 않죠. 타켓이 월동벌레인데 특히 깍지벌레, 나무이, 응애, 진딧물 등 숲에 월동하는 벌레들입니다. 이 기계유제는 보통 잎이 나기 전에 치고 그 뒤 한 20일 뒤에 석회유황합제 치니 보통 2월 하순에서 3월 상순에 치게 됩니다. 당시 기온이 어떠한가에 달려있지만 아직도 나무 덩거리나 숲이 사이에 있을 겁니다. 그러니 묵은 과일나무 하단은 두껍고 갈라진 곳은 벗기고 살포하는 것이 효과가 좋습니다. 주타켓은 깍지벌레입니다. 나무이나 응애, 진딧물 같은 것은 다른 살충제로 발생 시기에 치면 효과적이긴 합니다. 다만 앞에서 얘기한 대로 묻은 놈은 다 죽으니 내성 걱정은 없죠. 기계유제를 치는 가장 큰 목적은 깍지벌레이다 보니 진딧물도 종류가 많은 것처럼 이 깍지벌레도 종류가 많습니다. 왜 이 깍지벌레가 주 타켓이 되느냐? 깍지벌레의 성충들은 밀랍 성분이 발려져 있어 일반 농약 침투가 어렵다고 하는군요. 이 이후 깍지벌레 방지는 이놈들이 산란을 하고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식의 해당 약질을 쳐야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깍지벌레가 과일나무에 피해를 주는 것은 나무에 달라붙어 기생생활하며 이놈들이 제때 방지를 못하면 온 가지나 잎에 퍼져 달라붙은 가지를 말라 죽게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잎이나 과일에 거름병을 발생시킵니다. 워낙 종류가 많으니 개체에 따라 다르겠으나 가지의 어두운 색에 비해 이놈들은 밝은 색을 띠고 있어 찾기가 쉽습니다. 암수 따로 있으나 활동할 때는 암놈만 살아남아 숲이나 숲이 속에 활동을 합니다. 날씨가 따뜻하면 거기에서 스물스물 나와 산란을 시작하는데 그때의 산란은 단위생시, 즉 순놈 없이 산란을 합니다. 산란 시기는 깍지벌레마다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빠른 것은 4월, 보통은 5월과 6월경에 산란을 하고 다음 산란은 8월에 하는데 이것도 종류에 따라 다릅니다. 어쨌거나 이놈들이 번식력이 빨라 금방 늘어나서 성충 후 개체수를 줄이기 위해 기계유제를 칩니다. 물론 깍지벌레만 죽이는 것이 아니고 응애류도 있고 월동중 진딧물이나 다른 해충도 있지만 이놈들이 주 타켓인 것만은 확실합니다. 치는 시기는 2월 말이나 3월 초가 아니라도 좋으나 뿌리는 것이 기름이므로 새싹이나 꽃망울이 나오기 전에 치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은 단독으로 치는데 어떤 자료에서는 이 기계유제와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르도액을 혼합 살포해도 괜찮다는 것도 있네요. 보통은 이 기계유제 살포하고 한참 지나서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르도액을 살포하여 다른 농약과도 혼용하지 않는데 혼용을 해본 곳이나 농업기관의 자료도 있더군요. 2021년 제주농기원에서 감귤 친환경 방제 실험에서 나온 자료인데 아래 표는 거기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이걸로 보아서 석회유황합제나 석회보르도액 또는 다른 약재 혼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래 자료를 보면 한 번도 아니고 5월 중순, 6월 상순, 7월 중순 새 잎이 나 있을 때입니다.
물론 희석 배수야 100백, 120백인데 보통 기계유자의 희석 비율은 월동 가수, 잎이 없을 때 비율은 20배이긴 하니 거기에 비하면 많이 묽은 셈입니다. 문제는 이 기계유자와 석회융합체, 석회보르도액과 혼용해도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입니다. 하긴 기계유자와 비슷한 파라핀이 함유된 월동 오일제도 석회보르도액이나 석회융합체 혼용은 하긴 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기계유자와 석회융합체나 석회보르도액, 기타 살균제 혼용 다시 재고해 볼 수 있는데 얕은 살포 효과 또 가수 피해 등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도 뭐든지 신중한 게 중요한 것. 다른 과수에는 못 쓰겠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이 기계유제 단용으로 살포하고 그것도 유목은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입니다. 우리 가수 모두 내 친구입니다. 일단은 조심하고 나중 여기에 대한 자료가 많이 나오면 그때 혼용 여부를 정하겠습니다. 기계유제 살포에 대한 여러 자료를 찾아보면 어떤 가수 연구소에서는 살포 자체를 반대하고 또 어떤 자료에서는 또 어떤 과수에는 치지 말라 하고 여기처럼 이런 농기원에서는 혼용까지 하고 뭐든지 본인이 중심을 잡고 판단해서 결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